정부가 오늘 오전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평가를 미뤘던 IAEA의 보고서 내용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정부의 검증 보고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마 두 분도 각각의 내용들 유심히 살펴보셨을 텐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달았던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IAEA의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난날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관련된 조사들을 충분히 해왔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왔던 조사와 자료라는 건 결국 일본 정부가 어떤 최종적인 계획을 가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현재 나와 있는 안대로 만약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현재 있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이것이 우리 해양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AEA에서도 일본이 만약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상주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판정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까지 다해야 된다는 의지로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오늘 정부의 입장과 그동안의 분석 결과들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IAEA의 보고서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발표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은 해양 방류를 해도 괜찮다라고 용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그 또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일본 정부가 결단을 해서 해양 방류를 하더라도 IAEA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오염수 처리 계획들을 검토해 왔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할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해양 방류가 되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IAEA 보고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보고서에 대한 부분, 이 책임지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제 야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보면 계속해서 그동안 기존 입장처럼 존중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이상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전문가뿐 아니라 전 세계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분석,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있는 보고서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상식적이고 또 상식적이지 않고 모순적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의장이 돼서 이 같은 일들을 함께 진행해왔던 적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른바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과학적인 보고서마저도 정치 영역으로 치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에 근거해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더라도 국민적 안심을 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들까지 함께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중 수소가 인체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IAEA의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삼중 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얘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또 심지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있게까지 하는 수조에 있는 오염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조에 있는 윗부분의 물만 떠서 채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도 야권 인사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14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순환해서 채취했던 내용들까지 사실과 달랐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는 무관한 정치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야당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제기했던 비판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IAEA 보고서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용역 검토서입니다. 보통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듣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또 일본 정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어떤 판단을 할 때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용역 검토를 하게 돼 있고 용역 검토를 한 곳이 IAEA입니다. 근데 IAEA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증진시킬 것이냐, 기술을 진흥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하거나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IAEA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IAEA 보고서가 그야말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모든 그 근거가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일본 정부의 태도도 그야말로 면피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인용해서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용역 검토서를 다시 한번 이런 해양 방류를 위해서 다른 또 그 기술 영역이나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상의해서 이것이 정말 인체에 또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IAEA 검토서만 가지고 그리고 시료 채취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준 걸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해양 방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도 과학자들도 물론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는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과학자들도 계십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듣지 않고 무조건 가짜 뉴스다,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렇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 양해원영 의원이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까지 머물다 보니까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제안 배경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IAEA의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리고 IAEA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 해양 방류를 권고하거나 또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IAEA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 제안까지 포함해서 성사 가능성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하겠다고 일본에 갔던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증하고 왔습니까? 가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러한 정치적 선동 행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거나 혹은 수산업자들이 지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혹시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토론이 필요하다면 한국원자력학회 등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선전선동에 나서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하자고 이미 제안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선동에 가까운 많은 주장들을 쏟아내놨는데 그 주장들이 사실과 달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을 경우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만약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 진실 속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작 과학자들의 토론을 거부한 채 IAEA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서를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 정부가 방사능 테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그 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 해야 되는 국회 내의 영역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정치적 공방은 오히려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서균열 교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 퇴임하신 명예교수이신데 진보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핵물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교수가 내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그 공격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분이 여의도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하니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자기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부 여당의 태도나 여당의 당원들의 태도를 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정쟁으로만 그 공방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양이원영 의원도 단순히 검증만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반대하는 야당이 있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라는 것을 또 알리고 또 그쪽에 일본에서도 이미 반대하는 어업연합회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후쿠시마 인근의 미야기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향들을 또 같이 좀 듣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동향들을 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도 해야 되지만 검증할 수 있도록 어떤 길도 일본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동안 사무총장의 어떤 일정 계획, 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IAEA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행동들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절차에 따른 검증들을 해왔고 또 보고서가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IAEA가 밝혔던 것처럼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결정해서 이것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것이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른바 다른 국가들 몇몇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문가까지도 포함돼서 우리도 함께 참여해 왔던 보고서라는 점들을 함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이후에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앞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인데요. 여러 과학자들의 검증 절차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의 안전이 있더라도 혹시 그 내용들이 진행됐을 때 계획과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국민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하나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 이런 일들이 또 같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서가 뭐 IAEA도 그렇고 당장 우리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고서 나오고 있고요. 또 사무총장도 방문하고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야 분위기를 보면 또 여론전 대립도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밤샘 투쟁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정치의 투쟁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여론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먼저 여쭤볼까요? 민주당이 고심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지난 여름 한 달여 기간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기억에 남는 건 이른바 주말마다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대다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경제권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만약 일본이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수준 속에서 국민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 행동으로 대한민국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어서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오히려 정치적인 구호를 들고 제발 이런 행동들을 좀 중단시켜 달라는 메시지까지 나오게 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는 정치 방향을 나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 달의 기간 국민의 여론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 횟집에서도 그렇고 걱정할 일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 방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에 걸쳐서 대량 방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 시험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AI 조류 뭐 이런 병만 생겨도 닭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30년에 걸쳐서 해양 방류, 방사능이 들어간 이런 해양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대한민국 일대에 우리나라는 한반도입니다. 정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같이 걱정을 하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론이 6월에 이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려는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간 사업 전면 백지화 이 시간쯤에 어제 속보로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게 백지화 결정까지 갔단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라고 보셨는지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다들 놀랐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말 이렇게 목리를 부려도 되나 장관의 결정으로 15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고속도로 사업을 일시에 백지화시켜도 되는 건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에 나와서 후보가 되지 못하고 아마도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본인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까지 걸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됐을 때는
대선과 지선이 끝난 작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전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리고 수순인 거지. 장관 독단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야말로 장관직을 걸고 장관직 사퇴까지도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원희룡 장관은 실제로 직을 걸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백지화를 이제 내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날 예타가 통과가 됐지만 그 이후로 해야 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결정됐다고 하는 그 노선안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이 주장했던 다른 노선 변경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일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다른 변경안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현 정부가 뭔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 문제를 바꿔놨다라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확인해 보니 여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의견 때문에 실무선에서 그 같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오해가 혹시나 나올 수 있다면 변경을 검토했던 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 노선을 바탕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양평을 찾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정치적인 주장들을 거듭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뉴스를 이 양평 땅에 김건희 여사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행동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안에 대한 이 실질적인 건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쟁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믿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 일을 끊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개 토론하자. 잘못된 일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그럴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중단한다고 잠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양평 군민들 또 양평 군수도 이 일에 대한 조속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행위를 배제한 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주장해 오면서 이러한 노선 변경이 일어났는지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보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가장 타격을 입을 건 결국 주민들 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충족이 되면 재개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있다고 겁니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은 국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아닌 국민들이 다른 방식의 노선들을 원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를 인한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 노선대로 가게 되는 일에 대한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한테 종점 변경으로 특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종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아니라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핵심적으로 실세를 있었던 정치인이 오히려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주장하는 바대로 IC가 새롭게 설정이 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특혜를 받게 되는 건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방식의 주장들까지 지금 막 뒤섞여 있는 상태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양평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정치적인 공세를 누군가가 했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안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목리 부리는 것이죠.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근데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예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양천구에서도 경전철 뭐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 나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런데도 참 예타는 통과했는데 예타 통과하고 나서 또
그 예타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실시 설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제 바로 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다시 재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하고 뭐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보면서 다시 잠정 중단했던 걸 다시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원희룡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써먹을 카드로 양평군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화를 다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종점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것도 작년 대선 끝나고 7월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에다가 오늘 단독 보도 보니까 양평군에다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군은 부정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작년 연말에 콕 찍어서 강상면으로 중점 변경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국토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뭐 국정조사에서도 그 강상면 일대가 집값이 오르고 있다, 땅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국정 질의를 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명하고 그 원점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예전 안대로 예타에서 통과된 안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순이지, 이게 무슨 오기 부리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 장관은 안 되고 장관은 정말 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사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백지화 결정에 좀 사전 협의가 됐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원 장관이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나의 결정이다, 본인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건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장관이 단독으로 백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까? 저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들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그냥 국토부 장관이 아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대선 공약을 다 총괄 진두지휘했던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을 하기까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상의를 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인사적인 책임까지도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또 원희룡 장관이 이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듭 설명을 합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노선 이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결정과 예. 예타 통과가 있었지만,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다른 방식의 노선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 당시부터 내왔었고, 여기에 대한 변경이 예타 통과 이후에도 얼마든지 있어 왔던 사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맞물려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인 본인의 책임감을 무겁게 감수하면서까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좀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의 이 마지막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혜택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정치인들은 좀 뒤로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안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정부적 판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게 최적화된 결정일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원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이 백지화를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가짜 뉴스입니까? 저는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습니다.
예타에 통과할 때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달라진 예가 없습니다. 예타에서 이미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20년 동안 딱 2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것도 양평군에다가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그걸 다시 꼭 집어서 강상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까지 국토부에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고뇌찬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며칠 만에 이렇게 의견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납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게 진짜 원희룡 장관의 고뇌찬 결단으로 며칠 만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당정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폭넓게 토론되고 주민들의 의견 또는 주민 설명회 이런 것도 없이 종점이 바뀐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의혹 해소는 의혹 해소대로 해야 될 일이고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15년 전부터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도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이지 이렇게 목리부리듯이 국민 협박하듯이 너네들 그렇게 하면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보죠.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당에 대한 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실명도 거론이 됐고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지금 출범한 지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도부에서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지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당론으로 결정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 혁신위원회에서는 도대체 혁신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쓴소리한 것도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 또한 의원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들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려면 의견을 받아들이고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2호로 제안한 꼼수 탈당 등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당 일각 일부 의견입니다만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비명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글쎄요, 그게 친명과 비명의 문제일까요? 송영길 의원이 비명계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송영길 의원도 지적을 하고 김영주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비명계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항상 대표적으로 쓴소리했는데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했다.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그런 쓴소리도 그 민주당에게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를 그동안 감내했지만 이것이 뭐 탈당이니 분당이니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에서 이번에 나온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민 의원을 거론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두고 좀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의 중진이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왔는데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때문에 만약 문제를 삼는다면 그동안 당의 지도부에서 혹은 이상민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칠었던 얘기를 쏟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위가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는 이미 여의도 내에서 거의 끝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혁신안 1호로 제시했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 이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구현하지 못했던 가장 막중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사람들 몇면을 거론하면서 여기 이상민 의원까지 껴서 이 모두 까기식의 비판했는데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이상민 의원에 대한 발언을 비판할 거면 동등한 수위에서 비난을 해도 아깝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근데 이런 일들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니 혁신위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들은 이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친명 지도부의 편을 드는 혁신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박한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1호 혁신안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호 혁신안이 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 상황 이제 좀 진척이 될까요? 저는 뭐 진척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게 된 것은 지금의 전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뭐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 전국 하에서 어떤 걸 걸어도 뭐 하나라도 탈탈 털어서 국회의원들을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과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족쇄를 걸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내가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은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위의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